어떻게든 되겠지. 얼핏 들으면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음을 놓이게 하는 꽤 괜찮은 말이기도 하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비록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위기를 모면하는 말 같다. 어떻게든 되게끔 만들어낼 테니까. 나를 믿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걱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긍정의 화건 같은 것이다. 와타나베 주니치의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에서 그가 말하는 둔감력이 나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좋은 의미에서의 낙천주의와 비슷하게 들린다. 둔하다는 말은 보통 좋지 않은 의미로 여겨진다. 둔감하다는 말 역시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둔감력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한껏 키우고 활짝 꽃 피우게 하는 힘이고 스트레스조차 가볍게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고 건강의 원동력이다. 저자가 말하는 둔감력이란 긴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일이나 관계에 실패해서 상심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강한 힘을 뜻한다. 아무리 둔감력이 높은 사람이라도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잠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극도로 신경이 과민하게 된다. 이에 그가 언급하는 여러 가지 둔감력 중에서 수면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수많은 둔감력 중에서도 으뜸은 잘 자는 것이다. 수면력은 일상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원천이다.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열심히 일할 수 없다. 잘 자는 건 역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뛰어난 재능이다. 왜 오늘도 나는 쉽게 잠들지 못할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 싫어서 안 자는 게 아니다. 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잠들지 못할 뿐이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민이 많거나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신경이 몹시 예민하거나 또는 수면제에 습관적으로 의존하거나 우울증을 앓는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린다. 개중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것이 순수하고 예민한 예술가의 이미지를 풍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은 허약해 보이기만 할 뿐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실제로 큰일을 해내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런데 수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바로 생각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그런 사람이 약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며칠 정도야 괜찮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수면제를 복용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하게 된다. 약 때문에 몸이 상하고 몸이 상하면
고통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면 더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자극, 미처 아물지 못한 상처, 좌절과 실패에 따르는 갈등과 후회의 감정이 뒤엉켜 있는 한 우리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럴 때 둔감한 마음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나이 들수록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면서 일찍 자고 일찍 깨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깊은 잠을 의미하는 서파 수면이 줄어 수면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더뎌지고 수면 중 각성 빈도가 증가한다. 수면 생리가 불안정해지며 다양한 수면 장애의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 잠들기 힘들거나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 수면 부족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낮 동안에 피로감과 졸음, 의욕 상실 등을 겪게 된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자주 또는 오래 누워있는 습관, 복용하는 약물, 과도한 카페인 섭취, 음주, 흡연 등도 불면증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수면력은 더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면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전쟁이 터지면 군인들은 쉴 새 없이 강도 높은 훈련과 노동에 시달린다. 그래서 잠깐 숨 돌릴 틈만 생기면 길바닥이든 풀밭이든 가리지 않고 기대어 자투리 잠을 청한다. 이렇게 체력을 극한까지 소진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잠들 수 있다. 그러나 요즘 같은 평화로운 시대에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전시 상황처럼 생활할 수는 없다. 오늘날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생각은 아니 한만 못하다. 아무리 고민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일은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좋다. 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초조해하면 안 된다. 불면증을 겪는 사람 대부분은 빨리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그럴 땐 차라리 잠들기를 포기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물론 처음에는 불면의 밤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잠들게 된다. 잠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좋은 수면을 위해 이렇게 하라고 권장한다.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낮에 햇볕을 쬐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 수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잠이 깬다. 주간에 햇볕을 15분 이상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 수면에 도움이 된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이전에 쬐는 아침 햇볕은 수면 건강을 위한 보약이라고 할 만하다. 반대로 밤에 잘 때는 모든 빛이 수면의 적이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는 사람이 있는데 불빛이 있으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아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불을 켜놓고 자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도
바로 잠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를 수면 잠복기라고 하는데 30분 이내는 정상이다. 잠자리에 들어 20분 이내에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독서나 음악 감상과 같은 정적인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 잠이 오지 않는데 침대에 누워 있으면 과도한 긴장이 생겨 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차 안에서는 절대 못 자고 이불이나 베개만 바뀌어도 잠을 설친다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병에 더 잘 걸리고 수명도 짧은 편이라고 한다. 반대로 세상에는 잠들지 못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언제 어디서나 잘 자는 사람이 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잘 자는 만큼 언제 만나도 활력이 넘치고 피부도 반짝반짝 윤기가 돌아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이렇게 보면 수면력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중요한 능력이다. 수면력이란 단순히 잘 자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각성력도 필요하다. 언제든 잘 자고 잘 일어나려면 무엇보다도 푹 자는 게 중요하므로 두 가지를 포괄의 수면력이라 부르기도 한다. 수면력이 뛰어나서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사람에 비해 수면력이 뒤떨어져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모른다. 그 차이는 간단히 계산하기 힘들 정도이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도 그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낸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말이다. 실제로 자기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사람은 대부분 수면력이 뛰어나다. 이처럼 수면력이 뛰어나면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수면 습관의 힘 역시 훌륭한 둔감력의 하나이다. 잘 자는 것도 훌륭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잠이 모든 체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잠을 자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다음 날 활동할 힘을 충전한다. 사람이든 사자든 개든 고양이든 잠을 통해 기운을 얻어야 몸도 두뇌도 활발히 움직인다. 잘 자는 아이가 쑥쑥 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잠은 성장의 핵심이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아이는 그만큼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 잠은 체력을 회복하는 데에도 으뜸이다. 아무리 피곤해도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방전되어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푹 자고 일어나면 체력이 원상태로 회복된다. 잠든 동안 단순히 눈만 붙이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체력도 복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이유는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다음 날 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은 잘 자고 일어나야 우리 마음의 긍정성이 발휘되어 사소한 일에 쉽게 민감해지지 않고 덜 조급하고 덜 예민하게 그리고 적당히 신경을 끄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되겠지. 얼핏 들으면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음을 놓이게 하는 꽤 괜찮은 말이기도 하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비록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위기를 모면하는 말 같다. 어떻게든 되게끔 만들어낼 테니까. 나를 믿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걱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긍정의 화건 같은 것이다. 와타나베 주니치의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에서 그가 말하는 둔감력이 나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좋은 의미에서의 낙천주의와 비슷하게 들린다. 둔하다는 말은 보통 좋지 않은 의미로 여겨진다. 둔감하다는 말 역시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둔감력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한껏 키우고 활짝 꽃 피우게 하는 힘이고 스트레스조차 가볍게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고 건강의 원동력이다. 저자가 말하는 둔감력이란 긴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일이나 관계에 실패해서 상심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강한 힘을 뜻한다. 아무리 둔감력이 높은 사람이라도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잠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극도로 신경이 과민하게 된다. 이에 그가 언급하는 여러 가지 둔감력 중에서 수면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수많은 둔감력 중에서도 으뜸은 잘 자는 것이다. 수면력은 일상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원천이다.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열심히 일할 수 없다. 잘 자는 건 역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뛰어난 재능이다. 왜 오늘도 나는 쉽게 잠들지 못할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 싫어서 안 자는 게 아니다. 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잠들지 못할 뿐이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민이 많거나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신경이 몹시 예민하거나 또는 수면제에 습관적으로 의존하거나 우울증을 앓는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린다. 개중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것이 순수하고 예민한 예술가의 이미지를 풍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은 허약해 보이기만 할 뿐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실제로 큰일을 해내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런데 수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바로 생각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그런 사람이 약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며칠 정도야 괜찮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수면제를 복용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하게 된다. 약 때문에 몸이 상하고 몸이 상하면
고통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면 더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자극, 미처 아물지 못한 상처, 좌절과 실패에 따르는 갈등과 후회의 감정이 뒤엉켜 있는 한 우리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럴 때 둔감한 마음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나이 들수록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면서 일찍 자고 일찍 깨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깊은 잠을 의미하는 서파 수면이 줄어 수면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더뎌지고 수면 중 각성 빈도가 증가한다. 수면 생리가 불안정해지며 다양한 수면 장애의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 잠들기 힘들거나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 수면 부족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낮 동안에 피로감과 졸음, 의욕 상실 등을 겪게 된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자주 또는 오래 누워있는 습관, 복용하는 약물, 과도한 카페인 섭취, 음주, 흡연 등도 불면증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수면력은 더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면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전쟁이 터지면 군인들은 쉴 새 없이 강도 높은 훈련과 노동에 시달린다. 그래서 잠깐 숨 돌릴 틈만 생기면 길바닥이든 풀밭이든 가리지 않고 기대어 자투리 잠을 청한다. 이렇게 체력을 극한까지 소진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잠들 수 있다. 그러나 요즘 같은 평화로운 시대에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전시 상황처럼 생활할 수는 없다. 오늘날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생각은 아니 한만 못하다. 아무리 고민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일은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좋다. 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초조해하면 안 된다. 불면증을 겪는 사람 대부분은 빨리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그럴 땐 차라리 잠들기를 포기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물론 처음에는 불면의 밤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잠들게 된다. 잠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좋은 수면을 위해 이렇게 하라고 권장한다.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낮에 햇볕을 쬐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 수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잠이 깬다. 주간에 햇볕을 15분 이상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 수면에 도움이 된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이전에 쬐는 아침 햇볕은 수면 건강을 위한 보약이라고 할 만하다. 반대로 밤에 잘 때는 모든 빛이 수면의 적이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는 사람이 있는데 불빛이 있으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아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불을 켜놓고 자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도
바로 잠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를 수면 잠복기라고 하는데 30분 이내는 정상이다. 잠자리에 들어 20분 이내에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독서나 음악 감상과 같은 정적인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 잠이 오지 않는데 침대에 누워 있으면 과도한 긴장이 생겨 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차 안에서는 절대 못 자고 이불이나 베개만 바뀌어도 잠을 설친다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병에 더 잘 걸리고 수명도 짧은 편이라고 한다. 반대로 세상에는 잠들지 못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언제 어디서나 잘 자는 사람이 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잘 자는 만큼 언제 만나도 활력이 넘치고 피부도 반짝반짝 윤기가 돌아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이렇게 보면 수면력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중요한 능력이다. 수면력이란 단순히 잘 자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각성력도 필요하다. 언제든 잘 자고 잘 일어나려면 무엇보다도 푹 자는 게 중요하므로 두 가지를 포괄의 수면력이라 부르기도 한다. 수면력이 뛰어나서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사람에 비해 수면력이 뒤떨어져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모른다. 그 차이는 간단히 계산하기 힘들 정도이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도 그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낸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말이다. 실제로 자기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사람은 대부분 수면력이 뛰어나다. 이처럼 수면력이 뛰어나면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수면 습관의 힘 역시 훌륭한 둔감력의 하나이다. 잘 자는 것도 훌륭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잠이 모든 체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잠을 자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다음 날 활동할 힘을 충전한다. 사람이든 사자든 개든 고양이든 잠을 통해 기운을 얻어야 몸도 두뇌도 활발히 움직인다. 잘 자는 아이가 쑥쑥 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잠은 성장의 핵심이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아이는 그만큼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 잠은 체력을 회복하는 데에도 으뜸이다. 아무리 피곤해도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방전되어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푹 자고 일어나면 체력이 원상태로 회복된다. 잠든 동안 단순히 눈만 붙이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체력도 복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이유는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다음 날 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은 잘 자고 일어나야 우리 마음의 긍정성이 발휘되어 사소한 일에 쉽게 민감해지지 않고 덜 조급하고 덜 예민하게 그리고 적당히 신경을 끄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